네, 안녕하세요. 대명중학교 야구부장 천하욱입니다. 음, 자, 오늘 순서는 고교야구 진로, 진학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맥락을 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들이 실제 사실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통계 분석을 통해서 좀 검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좀 확실하게 한번 짚고 가고 선수 인원에 관해서 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대학 야구부 구성 이렇게 해서 네 개 정도 학생들의 진학 진로에 관한 여러 조건, 컨디션을 살펴본 이후에 모집 요강을 정리한 표를 제가 분석한 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각 대학별로 합격자 성적을 좀 살펴보고요. 이후에 입시를 저희 같은 사람들 없이도 진행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강의가 1시간, 질의응답이 30분인데요. 강의를 가능하면 시간 내에 마치고 주로 그 다양한 팁이나 질의응답에 관해서도 해결해 볼까 합니다. 먼저 고등학교 학생 야구 선수들 진로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195명의 고등학생들이 졸업했는데요. 그 학생들의 진로 진학을 역추적해 봤습니다. 그때 진로 유형을 우리가 프로로 간 학생들, 수도권 대학으로 간 학생들, 비수도권으로 진학한 학생들, 전문대학, 그리고 이제 야구가 아닌 길로 간 학생들 해서 진로 전환 이렇게 5개 카테고리로 분류해 봤고요. 포지션별로는 투수, 야수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투수가 인원이 제일 많지요, 항상. 투수의 한 10% 정도가 프로로 진학을 했습니다. 투수의 7% 정도는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서울대학이라고 부르는 대학들이죠. 투수의 14.7%는 비수도권 대학, 흔히 지방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투수의 20% 정도는 전문대학으로 진학했고, 투수의 46%는 더 이상 야구를 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야수는 조금 그 비율이 다른데요. 야수는 프로에 진학하는 취업이죠. 취업하는 비율이 투수에 비해서 낮습니다. 6.7%.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투수에 비해서 조금 높아서 거의 9% 가까이, 비수도권 대학에는 17.43%, 전문대학에는 21.82%가 전문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역시 투수와 마찬가지로 약 45% 내외가 대학 진학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이후에 야구의 길을 걷지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역시 45% 정도 되고요. 다시 투수 야수를 합친 비율을 보면 8%, 우리 보통 10%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한 8% 정도가 프로에 지명이 됩니다. 인서울대학 하는데 한 8% 정도 진학하고 그 외 2배 정도 인원이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합니다. 전문대학에 21% 정도의 학생이 진학했고 역시 45% 정도의 학생들이 이렇게 야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프로 보면 1위 프로로 간 학생들, 수도권 대학, 비수도권 대학, 전문대학, 진로 전환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학생들, 자녀분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를 빨리 찾고 길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것들이 프로에 지명받는 게 이제 고교 야구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오전에 축구를 보면은 대학에 가서도 프로에 지명받는 선수들이 올해 80명 정도 됐는데 야구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하면 프로에 가기 상당히 어려워지는데요. 프로 지명이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방어율, 평균 자책점이 프로와 인서울 4년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의 기록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은 통계적 검정 T테스트를 통해서 봤을 때 방어율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은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평균 자책점 방어율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학에 진학할 때는 방어율이 대단히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비수도권 대하고 전문대학의 평균 자책점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대학과 진로 전환의 학생들도 평균 자책점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좀 살펴보면 방어율을 잘 관리한다 그래서 프로에 지명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되죠. 저희 경험에 의해서도 고3 때 한 게임도 뛰지 못하는데 지명받아서 지금 프로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려면 방어율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려면 방어율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야수들도 프로에 진학하는 야수나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는 야수들이나 타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통계학적으로는 무의미,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타율은. 그런데 투수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때 타율에는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대학에 진학할 때 타율이 대단히 중요한 비율로 반영되고 있다. 투수의 방어율과 마찬가지 개념이다. 그러나 프로에 갈 때는 타율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비수도권대와 전문대학 진학 선수들의 타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선수들과 흥미로운 건 진로 전환, 야구를 그만두는 학생들 타율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거는 투수와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타율이 높다고 해서 방어율이 높다고 해서 프로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타율과 방어율이 높을 때 프로는 좀 다른 평가 요소를 보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대학 진학을 좀 현실적으로 노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 야구선수 인원 맥락입니다. KBSA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가 어제 캡처한 건데요. 18세 이하부 여기가 고등부죠. 고등부계를 보면 네, 4,047명 정도 됩니다. 3학년이 1,256명이에요. 보통 한 해에 고3이 1,000명으로 보시면 되는데 올해 황금돼지띠 학생들이어서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더 많습니다. 네, 지금 2학년이 1,482명, 1학년이 1,300명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앞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256명이 프로로 가던 대학으로 가서 야구를 하던 또 다른 진로 전환을 선택하던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경쟁 상대 수가 1,256명이다. 우리가 또 반대로 진학시키고 책임져야 할 학생이 1,256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포지션별 인원입니다. 거의 3학년들 포지션들이 비슷비슷한데요. 100명이 거의 넘습니다. 100명이. 아시다시피 이제 미지정, 지명타자들이 좀 적고요. 모든 포지션이 1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의 대학의 야구부가 많습니다. 이렇게 위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우리가 흔히 인서울이라고 하는 11개 대학이 있고요. 또 지방 4년제, 뭐 사이버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년제 대학이 23개인데요. 2년제 대학이 올해 장안대가 새로 들어오고 막 없어지고 그래요. 4년제 대학 여기서 유원대가 지금 없어졌고 제주국제대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은 이러하다. 그런데 간혹 변경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경기도에 팀이 가장 많아요. 경기도에 팀이 가장 많고, 뭐 전국에 고루고루 한두 개씩 있습니다. 부산이 조금 더 있고, 서울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뭐 인천에 하나, 뭐 이렇게 됩니다. 제주도에 이제 팀이 없어졌어요. 제주국제대가 해산해서 없어졌습니다.
자, 모집 요강으로 들어갈 텐데, 그,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입시 설명회를 5월 말에 배포한, 각 대학에서 5월 말까지 배포한 체육 특기자 수시 모집 요강을 다운받아서 그걸 근거로 정리를 한 건데, 그저께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저희한테 생겼어요.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어떤 대학의 5월 말에 발표된 모집 요강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루수가 1명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정리를 5월 말부터 시작할 때 이 대학의 일루수 1명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회를 앞두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했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이루수 1명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에 전화를 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보통 대학들은 이러면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항상 최신 모집 요강에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 그래요.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대학들이 아주 꼼꼼하게 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이렇게 슬쩍슬쩍 자기들의 실수를 숨기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변치 않는 사항은 아니다.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또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실기고사에 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실기고사가 아직 발표 안 된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작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실기고사를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각 대학 입학처에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 대학을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2년제 대학은 모집 요강이 발표되지 않습니다. 아름아름 가는 거고요. 4년제 대학 중에 모집 요강이 제대로 발표된 대학만 정리를 합니다. 그 중에 대학을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전국대회 입상 성적을 요구하는 반드시 전국대회 입상 성적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네 개 대학이 있고요.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인하대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시겠습니다. 건국대 체육교육과입니다. 건국대 체육교육과는 동대, 아마 연대, 고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체육교육과이기 때문이죠. 건대 들어가면 모두 다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건대에서는 투수 3명, 우투수 3명, 좌투수 1명, 포수 1명, 이루수 1명, 유격수 1명, 중견수 1명 이렇게 선발을 한다. 제일 오른쪽에 붉은 글씨 봐주시면 전국대 16강 성적이 반드시 요구되고요. 타자는 40타석 이상, 수비에서 72이닝 이상 출전한 것이 자격 조건입니다. 투수는 25이닝 이상 던져야 되고요. 또 소속팀 경기에 50% 이상을 출전하면 건국대 체육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가지표를 함께 봐주셔야 되는데 타석, 타율, 홈런, 타점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실기고사가 있어요. 투수는 이닝 방어율 탈삼진이고요. 1단계에서 경기 실적 100%로 여기 경기 실적이죠. 지금 말씀드린 평가지표. 요 6배수. 투수 3명이면은 우투수 3명이면은 6배수니까 18명을 뽑아서 2단계로 넘긴 다음에 다시 1단계 실적 50% 반영하고 2단계 학생부 반영하고 실기고사 30%를 반영한 이후에 2단계에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를 진학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사실은 40타석이나 뭐 투수 25이닝 이상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전국대에 16강이 있느냐 하나 하고 그러면 16강 든 투수들 중에 5투수면 내가 18명 이내에 들 수 있겠느냐. 그래야 1단계 예선이 통과되니까요. 그거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제가 학생들 입시 지도해보면 일단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과부터 그냥 다 연보대부터 순서대로 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집어넣는 것이 좀 더 현명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체육 특기자 전형은 수시 모집으로 6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6개 대학 보통 학생들이 보면
자기가 그냥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대학에 그냥 지원하고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고려대 체육과 9명 선발합니다. 전국대 16강 필요하고요. 네, 타자는 뭐 고3 때 60% 이상 아마 다 출전했겠죠. 투수도 20이닝 이상이면 된다. 고려대나 연세대나 성균관대는 최저 학력이 붙습니다. 최저 학력은 근데 그 내신 최저 학력이 있고 수능 최저 학력이 있어요. 내신 최저 학력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수능을 보고 수능 최저 학력을 통과하면 됩니다. 최저 학력의 기준은 대단히 낮아서 사실 거의 모든 학생이 통과합니다. 다만 이제 통과할지 못할지는 마지막에 계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동국대는 스포츠 문화학과입니다. 서울에 체육교육과도 있는데 선수들은 모두 다 스포츠 문화학과로 빼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동국대 졸업해도 교사 자격증은 나오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국대 16강 기록이 필요한데 2학년 때 16강 기록도 가능합니다. 흥미롭죠? 이 대회에서 투수는 2이닝 이상, 타자는 4타석 이상, 그러니까 뭐 한 경기 이상 출전하면 뭐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또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데 투수는 15이닝 이상, 방어율 5 이하, 타자는 50타석 이상, 타율 2할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제가 전과가 가능한지 전과가 불가능한지 운동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그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대학에 다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두 대학 모두 앞에서 본 건대도 전과가 불가합니다. 뭐 건대나 고대는 아마 체교과니까 들어가면 전과하진 않을 거예요. 교사 자격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동대 같은 경우는 교사 자격증도 나오지 않아서 다른 걸 왜냐하면 스포츠 문화학과에 모두 다 선수들만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선수 생활을 그만두면 사실은 대단히 좀 소외돼요. 그래서 전과를 좀 하면 좋겠는데 전과가 불가합니다. 그 얘기는 선수 생활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런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하대 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과 과가 2개가 있어요. 투수는 체육교육과에서 뽑습니다. 3명. 야수는 스포츠과학과에서 뽑습니다. 이 말은 투수들은 교사 자격증을 줄 테니 이쪽으로 지원해라. 서울로 가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이니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 건대를 제외하고는 체육과에서 이제 자격증이 나오는 가장 가까운 과니까 투수들 저렇게 네, 유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을 80%나 보내요. 일괄 전형입니다. 실적이 아주 중요한 대학이에요. 전국대 16강 있어야 되고 조건이 이렇습니다. 흥미로운 건 전과가 가능입니다. 야구를 그만둔 이후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그 1000명이 넘는 고교야구 선수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한 200명대에서 100명대로 확 줄어드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그때 800명 이상이 야구를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만약에 스포츠과학과를 가서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얼리 드래프트 되지 않았다. 그러면 야구를 더 할 것인가 대학에서 말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야구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스포츠 과학을 공부해도 좋지요. 여기는 동국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일반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교수진들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거를 공부할 가능성도 여기 열어둔 거죠. 전과가 가능한 제가 보기엔 거의 유일한 학과로 보입니다. 인하대 스포츠과학과. 네. 두 번째 지원 자격에 따른 분류입니다. 전국대회 또는 주말리그 성적도 쳐주는 대학.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는 연세대, 한양대, 홍익대, 비수도권에서는 영남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는 체육교육학과하고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2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체육교육과로 투수만 선발해요. 인하대하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은 교사 자격증이 나오고 이 친구들은 교사 자격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수가 역시 또 홀대 받네요. 네. 전국대 16강이라고 모집 요강에 써 있지만 또는 있어요. 전국대 16강 아니어도 주말리그나 전국대회에서 타자 40타석 이상 수비로 50이닝 이상 수비하고 투수 20이닝 투수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국대 16강 들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은.
최저 학력이 고려대하고 똑같이 있고요. 통과하기는 사실 뭐 거의 어렵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건 연세대학도 전과 불가.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에 별이 쳐 있는데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스포츠과학부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 중에 10%에 한해서 체육교사 자격증 발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스포츠문화학과처럼 전체가 교사 자격증이 발급이 안 되는 과가 있고 10%는 그나마 교사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교과를 못 가게 되면 한양대학교 지금 에리카 캠퍼스거든요. 옛날에 안산에 있는 에리카 캠퍼스입니다. 교사 자격증이 나오니까 저기를 이제 선호하게 되는 거죠. 네. 주말 리그에 자기 팀에서 40% 이상 출전했거나 전국대 8강 이상이니까 뭐 전국대 8강 갔으면은 출전이 좀 부족해도 지원하면 되고 아니면은 보통 3학년들은 주말 리그 40% 이상 출전하니까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건 경기 실적이 70% 들어가고 아이고 나머지 30%를 일반 학생들이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학교 생활을 좀 우수하게 해놨으면 저 30% 점수가 크게 작용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작년에 한 명 한양대학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좀 잘해놨던 학생들은 이걸 노려본만 합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식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성균관대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입시를 올해 16년째 하고 있는데 한양대학이나 성균관대학 입시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학생들 선발할 수 있어요. 홍익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익대도 화성에 있는 거지요. 소속은 세종 캠퍼스 소속입니다. 화성에서 별도로 운동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받으러 세종 캠퍼스 간다고 합니다. 전국대 8강을 들었거나 아니면 주말 리그에서 타자 25타석 투수 16이닝 이상이니까 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단계별 전형이에요. 경기 실적 100%로 4배수를 뽑는다. 우투수면 2명의 4배수니까 8명을 1단계에서 선발하고 1단계 성적의 40%, 학생부 10%, 실기평가 50% 하겠다. 실기평가 50%할 때는 방어율 이닝 뭐 이런 거 지표들을 보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방의 명문대학인데요. 영남대학교가 제가 보기엔 괜찮은 대학으로 보입니다. 별 들어왔으니까 체육학부에서 입학하는 학생 중 10%는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겠구나. 또 특수체육교육과가 있습니다. 특수체육교육과는 특수교사 자격증이 나와요. 특수교사는 그 과목이 무의미합니다. 그냥 특수교사 자격을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건데, 네, 요즘 특수교사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과가 모두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일괄 전형이고요. 이게 흥미로운데 전국대 16강 또는 주말리그 전반기 준우승 이상, 후반기는 안 됩니다. 주말리그 전반기 우승팀, 준우승팀만 지원할 수 있다. 야수는 60타석 이상, 타율 2할 3푼, 투수는 30이닝 이상, 방어율 6 이하. 뭐 이렇게 되니까 요 개인 조건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요 위에 주말리그 전반기 준우승 이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대 16강 정도로 보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리그나 전국대에서 성적이 없어도 개인 성적만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4년제 대학들이 있습니다. 팀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수도권 대학으로는 경희대, 단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렇게 있습니다. 모두 경기권에 있는 대학입니다. 비수도권으로는 경남대, 경성대, 계명대, 동아대, 동의대, 원광대 이렇게 있습니다. 경희대는 스포츠 지도학과에서 8명을 선발합니다.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경희대학교 혼나야 됩니다. 투수를 우투, 좌투로 선발하는 건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야수를 우투에다가 타석을 지정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중견수는
우투 좌타만 한 명을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큰 문제가 있죠. 중견수가 우투 우타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경희대학교는 아주 특별한데 특별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모집 요강이 완전 뭐랄까요? 수험생을 모욕하는 무시하는 수시 모집 요강이라고 할까요? 반드시 2학년 때 출전 기록이 있어야만 합니다. 2학년, 3학년 모든 경기 실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팀들이 2학년 때까지는 시합에 뭐 한두 명만 뛰잖아요.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3학년이 돼야 경기를 뛸 텐데 2개년도를 반드시 공식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게 해놔서 어, 이게 맞는 것인가? 저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실적 70% 반영하고요. 교과와 출결 30% 반영합니다. 단국대학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천안 캠퍼스고요. 여기도 우투, 우타, 우투, 좌타, 좌투, 좌타, 우투, 좌타, 우투, 우타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이러면 LG 트윈스의 오지환 선수가 우투 좌타거든요. 좌타면서도 홈런 엄청 치는데 오지환 선수는 고3이면 단국대학교 지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자꾸 경희대나 단국대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특정 선수를 뽑기 위해서 저렇게 모집 요강을 내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문제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 경희대학교, 네. 뭐 다들 야구 하시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실적 80% 반영하고요. 뭐 여러 가지 조건 다 해서 합니다. 전국대회 실적이 있으면 16강 이상 상위고 하나 반영해 주고요. 주말리그 우승 준우승 하지 않습니다. 대회 성적에 따라 점수 자동 반영한다. 3개 학년 기록 중에 좋은 기록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가 입시 모집 요강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과학과에서 2개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체육 특기자로 5명 선발하고요. 투수, 포수, 유격수, 중견수 이렇게 선발합니다. 안타까운 건 내야수를 유격수, 외야수를 중견수 이렇게 해서 다른 포지션 학생들은 지원할 수가 없어요. 다른 포지션 학생들은 성균관대 지원하려면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무조건 야구에서 1명 이상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1단계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방식으로 학생들을 스크린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야구를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가지고 5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넘어가면 1단계 성적의 70%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네, 성균관대도 연대나 고대와 마찬가지로 최저 학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 흥미로운 건 여기도 최저 학력이 있는데, 흥미로운 건 이 실기 우수자 전형입니다. 요 투수, 포수, 유격수, 중견수가 아닌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하고 요거와 조금 다른 방식의 일반 학생들 뽑는 학생부 종합 전형 방식으로 1단계를 돌려요. 네. 1단계 돌리면 최소 1명이니까 야구에서 3명 정도는 선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학생부 면접 실기로 선발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 중에 이 실기고사가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 포지션 실기를 볼 수 있느냐 그걸 물어봤는데요. 자기 포지션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모집 요강에 확인이 됐습니다. 안성에 있는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과입니다. 여기는 별표가 없잖아요.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없는 과입니다. 실적 90% 교과 10% 출결 반영해서 요 모집 인원의 10배수를 실기로 넘깁니다. 네. 그래서 1단계 성적을 80% 반영하고 2단계 실기로 해서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이게 이제 내야수 한번 봐주실게요. 다른 데는 포지션을 특정했잖아요. 여기는 내야수 3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루, 2루, 3루, 유격수까지 통틀어서 3명을 뽑게 된다. 각 포지션에 한 100명씩 있으니까 제가 어제 계산해 보니까
타석이 한 25타석 이상 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 내야수가 445명입니다. 445명 중에 10배수니까 여기 3명이니까 30명 선발해서 2단계 테스트로 넘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대학교 스포츠 지도학과입니다. 이렇게 쭉 골고루 뽑아주면은 학생들한테 고맙죠. 네. 일루수하고 이제 우익수가 없다는 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네. 일괄 전형이고요. 실적 60% 반영합니다. 평가지표, 뭐, 투수 6이닝 타자 6타석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으니까, 뭐, 선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타석 타율, 이닝 방어율로 평가한다. 실기시험 없습니다. 경성대학교 스포츠 건강학과 투수, 주격수, 중견수, 포수 예, 이렇게 선발합니다. 실적이 가장 많이 반영되고요. 투수는 10이닝 이상 방어율 8 이하 뭐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타자 30타석 타율 1할 이상 네, 이렇게 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개명대요. 투수, 내야수, 외야수, 포수 이렇게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일루수나 우익수가 지원할 수 있어서 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수 10이닝 이상 던졌으면 지원 가능하고 타자 30타석 이상 타석에 들어갔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3학년 때 실적만 인정합니다. 흥미로운 건 안타, 장타, 도루. 장타와 도루가 평가 지표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투수도 이닝 방어율은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탈삼진이 들어온 게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동아대학교는 체육학과에서 선발합니다. 역시 별표 쳐 있으니까 교직 가능하고요. 특기자 7명, 준특기자 8명 선발합니다. 뽑는 방식은 거의 동일해요. 실적 70%, 학생부 30% 이렇게 합니다. 자격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 체육학과 특기자 전형에서는 투수는 12이닝 이상 방어율 6 이하, 타자는 30타석 이상, 타율 2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할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특기자 전형으로 가면 방어율이나 타율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어집니다. 평가 지표로 보면 타석, 타율, 안타, 도루, 홈런 많이 하죠. 이닝 방어율, 삼진 이렇게 평가 지표로 발표가 됐습니다. 부산 동의대학교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야구장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투수 2명, 삼루수. 네, 오른손으로 던지고 타석은 관계없다. 네, 뭐 내야수니까 오른손이겠죠. 그래서 실적 70%, 학생부 30% 반영합니다. 이렇게 평가 지표 있고요. 동의제학교 전형이 2개예요. 경기 실기 우수 전형, 체육 특기자 전형. 이렇게 해서 본인이 뭐 똑같습니다. 거의 평가 방식은 실적이 안 좋으면 체육 특기자 전형 쪽으로, 실적이 좋으면 경기 실적 우수 쪽으로 이렇게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체육교육과하고 스포츠과학과 꼭 인하대학교 보듯이 보이는데요. 네. 주말리그 전국대회 포함해서 타자는 50타석 이상, 투수는 25이닝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계별 전형이고요. 실적이 아주 크게 반영됩니다. 학생부하고 실적이 학생부에 비해서 2배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모집요강 4년제 대학은 모두 다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모집 요강을 찾거나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실 수 있는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특기자 데이 포털을 소개해 드릴게요. 검색창에 체육특기자 데이 포털을 치면 이런 쿠스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 왼쪽 아래로 내려가셔서 종목에 야구를 검색하시고 뭐 본인 성적이 있으면 여기 여러 가지 성적도 입력할 수 있어요. 입력하지 말고 지역 전체로 놓고 검색, 뭐 수도권으로 놓고 할 수도 있고요. 검색 누르시면 이쪽에 뭐 2년제 대학도 조금씩 나와 있긴 한데 2년제 대학이 모두 나와 있진 않습니다. 4년제 대학은 거의 다 나와 있고요. 이렇게 모집 요강이 올라옵니다.
대구대학이 생겼네요, 야구가. 다시 한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건국대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건국대학교 확인하기 들어가시면 여기서 건국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입시 홈페이지로 바로 가실 수도 있고요. 야구가 8명 선발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 내려와서 특기자 종목별 모집 인원을 보면 야구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방금 전 설명한 1단계 경기 실적 100%, 학생부 2단계로 넘어가면 학생부 20%, 실기 30%, 1단계 성적 50% 반영해서 뽑는다는 전형 방법 요약이 나와 있고요. 다시 여기서 전형 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게 방금 설명된 거고 포지션 이렇게 세부 포지션 내역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원 자격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최저 학력 없으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형 요소를 한번 봐보실게요. 이쪽에. 전형 요소를 하면 우리 사전 질문 중에 어떤 성적을 반영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대학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건대는 국어, 영어를 반영합니다. 실기고사를 보잖아요. 건국대학교가. 그때 투수는 볼 스피드, 제구력, 변화구 이렇게 시켜보겠다는 거고 포수, 내야수, 외야수, 야수는 포구, 송구, 타격 시켜보겠다 이렇게. 그리고 종목별 인정대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은 되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체육특기자 대입 정보에서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 요강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여기가 2026 학년도 전국대학 체육특기자 대입 모집 요강 원문이 올라오면 그때 다운받으시면 책자를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작년 건데요. 제가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 책자를 보실 수가 있고요.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대학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수시로 참고하시고 관심 있는 대학이 있으시면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네, 그거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가시면 모든 정보가 사실은 있어요, 여기에. 정보에 야구, 팀 정보 이렇게 가셔서 대학부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건국대 봤으니까 건국대학교 누르면 여기 선수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엑셀로도 다운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 1학년 선수들을 보면 어느 학교 졸업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 졸업한 주임님 지금 엑셀 화면이 공유되고 있나요? 네, 지금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홈페이지를 좀 다들 이용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이 학생이 건국대학교 입학했구나 하면 역으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18세 이하부로 가서 이거를 작년 성적으로 놓고 네, 저 학생이 특정 학생이니까 이제 뭐 우리가 특정 학생 선수 정보를 찾진 말죠. 네, 이렇게 해서 음, 팀 정보니까 여기서 야구 선수 기록 이렇게 가면은 2024년 놓고 뭐 여기 18세 이하부로 다시요.
아까 그 학생,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의성고라고 하고, 여기 의성고 선수가 만약에 건국대학교 갔다 하면, 이렇게 검색하면 그 학생의 이제 건국대학교 간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학생들이 건국대학교 저게 앞으로 이전 한 4년까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2021학년도까지 기록이 확인이 가능하니까 가능이 될 겁니다. 또 제가 잠시 뒤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법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모집요강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이제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고 다 찾아보기 어려워서 제가 이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활용하려고 쓰는 표인데요. 이렇게 수도권 대학, 비수도권 대학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쓰시면 되고 제가 요거는 그냥 제가 보고 있는 건데 그 오늘 들어오신 분들 볼 수 있게 그 제가 채팅방에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나 너무 신뢰하지는 마셔라. 여기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제가 보는 거 우리 관계자분들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도 이렇게 정리는 해놨는데요. 음, 이렇게 잘 채워져 있는 대학들은 모집 요강이 잘 발표된 거고, 예를 들어서 경일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발표가 안 되어 있어요. 모집 요강 자체가. 그래서 제가 학교 입학처에 전화해 봤더니 그 야구부장 교수님하고 먼저 상담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야구부장 교수님하고 미리 얘기해 보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사전 협의하면 갈 수 있는 대학들도 있고요. 뭐 제대로 뽑는 대학 아까 영남대 여기 좋잖아요. 이렇게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제가 수시로 뭐 수정하고 그런 거니까 그냥 경향 정도만 보시고 자세한 거는 해당 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모집 요강을 최신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던 건데요. 네, 그 이런 챗봇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좀 써봤는데 어, 여기에 가면은 그 이전 합격자들의 기록을 올려놨어요. 아마 여기다 학습을 시킨 것 같은데 잘 말을 시키면 그 쉽게 손쉽게 아까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그러면 덕 건국대 학생 중에 덕수고 출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덕수고의 박땡땡이가 타율 4할 8푼 6리였는데 건국대 진학했다 이런 게 이제 쭉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잘 시켜야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볼까요? 경희대 합격자. 네, 바로 좀 나오네요. 얘가 가지고 있는 아마 경희대학교 합격자들 기록 같습니다. 평균 자책점, 뭐 저 타율 이렇게 어디 출신인지 아까 우리가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를 여기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아까 급하게 만든 건데요. 혹시 입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오픈 채팅하면은 저하고 1대1 상담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뭐 시간 날 때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거는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주인가요? 8월 말인가요? 우리 오늘 행사를 진행해 주시는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오프라인 상담을 서울 최고에서 합니다. 그 그림을 채팅방에 하나 신청 링크를 올려주시고요. 거기에 신청하시면 그 전국의 체육계열 입시를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과 오프라인에서 상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참가하셔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빨간색이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의 야수 평균 비교 그래프거든요. 기록들에. 그 주임님 저거 올려주세요. 우리 채팅창에 오프라인 상담, 집중 네, 상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뭐 타율, 홈런, 뭐 다 그 수도권 대학 지나가는 학생들이 기록이 좋습니다. 네. 경기 수도 많이 뛰고 뭐 네. 수수들도 네. 여기 빨간색이 그 수도권 대학, 그러니까 비수도권 대학인데 확실히 좋아요. 네. 승리도 많고, 패도 적고, 승률도 높고, 휩도 WH8IP도 낮고, 그렇습니다. 요 뒤로 가면 대학별로 모집 요강을 이렇게 상세히 볼 수 있게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 보시면 이게 합격자들의 그 평균 성적이에요. 2022년, 그러니까 22학번 건국대학교 학생들의 고교 성적이죠. 그리고 25학번 건국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의 고교 성적 합격자 평균을 내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 해놨습니다. 대중으로 쭉 보면 확실히 일루수는 수비가 떨어질 테니까 타율이 높아야 됩니다. 네. 나머지들은 보통 3할 5푼 이상, 3할 6푼 이상 이렇게 해야 되겠다. 투수는 2할 3푼 정도, 50이닝 정도 던졌다. 여기 타석들도 보면 70타석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네. 경희대학교도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뭐 다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 4개년 합격자들 평균 기록입니다. 네. 경희대학으로 가면은 이 기록이 약간 떨어져요. 네, 그래서 건대보다는 경희대가 조금 더 가기 쉽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투수들 방어율도 조금 올라가죠. 네. 고려대학교로 가면 더 높아지겠죠. 투수 방어율 보세요. 2점대가 안 됩니다. 거의 잘하는 선수들 가고 타율은 뭐 3할 5푼 정도 다 넘어야 된다. 네. 야, 144타수. 단국대학교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떨어지겠죠? 투수는 여전히 높네요. 1.84. 타율은 확실히 좀 떨어졌습니다. 전국대학교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인데, 왜냐하면 실기고사가 여기 있어서 거기서 역전을 노려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투수도 올라간다. 실기고사 당일날 반영 비율이 높아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기고사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네. 거의 4에 근접하는 학생들 이렇게 있다. 투수는 이제 이렇습니다. 연세대학교예요. 고대에 비해서는 투수가 방어율이 조금 높네요. 타율들은 지금 보면 인서울 대학들 다 3할 5푼 이상 넉넉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네, 투수 뭐 3할 정도, 3점대 정도. 타율이 역시 방금 이전 대학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인하대학교 장점은 아까 야구를 그만뒀을 때 전과가 가능하다. 그 중앙대학교 서울에 있지 않습니다. 안성에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대학교 스포츠 명문이잖아요. 방어율 2.9, 5개년 평균이니까 2.9보다 더 높은 학생들도 있었을 테고 낮은 학생들도 있었을 테고 그렇습니다. 타율은 역시 다 3할 때. 그러나 우리가 아주 서울 안에 있던 대학들은
3할 6푼이 넘어가는 반면 이쪽으로 오면 3할 3푼을 못 넘고 있다.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괜찮다고 했죠? 네, 이쪽으로 오면 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죠. 평균 자책점 투수 2.89, 타율 뭐 이렇습니다. 아마 3할 5푼 넉넉하게 넘어야 될 것 같아요. 홍익대학교 인서울 마지노선 대학인데요. 뚝 떨어집니다. 투수는 2할 8푼 7리, 타율이 뚝 떨어져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는 아까 중앙대학교에서 봤듯이 공국대학교나 실기고사 반영 비율이 높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경남대학교로 가면 더 낮아질 텐데, 네, 투수가 방어율이 3.9, 타율도 이제 쭉 3할 정도에 근접하는 3할 밑도 있고, 3할 약간 위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경성대학교도, 네, 확실히 낮아지고 있죠. 3할 8푼, 아니, 투수 방어율 3.84, 네, 타율이 2할 7푼부터 높아야 한 3할 5푼 정도 되는데 이거 딱 한 살에 한 케이스라고 보면 한 3할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계명대학교도 괜찮은 대학인데요. 투수 평균 자책점 4.60, 타율이 좀 괜찮은 대학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 올라가죠. 네, 이 학교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교직이수가 가능한 과였죠. 네. 평균 자책점 3.71, 타율 쭉 높지 않습니다. 3할 정도면 도전 가능해 보겠다. 동의대, 네, 조금 더 떨어집니다. 야구장 정말 좋던데. 3.54, 타율은 뭐 역시 3할 정도면 도전 가능합니다. 영남대학교 괜찮은 대학인데요. 네, 올라가죠. 점수가 쭉 올라갑니다. 네, 평균 자책점 2.73, 투수들 타율이 한 3할 4푼 정도, 그 위에 3할 5푼까지도 평균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영남대학교가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대회 성적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전국대회 성적 또는 주말리그 전반기 우승, 준우승만 지원할 수 있어서 이게 가능할까 하는 거는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입시가 어떻게 될까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에 경북 계명대가 있다면 반대쪽에 이제 군산에 원광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점수 좀 떨어져요. 6.41, 타율 좀 떨어집니다. 근데 대학은 괜찮습니다. 계명대나 원광대나 대학 자체. 제가 괜찮다고 말하는 거는 대학 자체 재정이 튼튼한 대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제가 발표한 음, 제 발표 자료를 우리 부모님들 볼 수 있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딱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해결이 안 된 질문이 있었나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그것도 해결해 볼게요. 네, 요 분은 저하고 예전에 상담하셨던 분인데 아직 딱 해결이 잘 안 된 것 같고 내신 적용 비율 아까 확인하는 법 말씀드렸죠? 체육 특기자 대입 포털 들어가셔서 각 대학별로 확인하시면 되고 아니면 체육 특기자 대입 포털에 그 모집 요강이 2026학년도 거에 나오면 각 대학별로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 쫙 정리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챕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교 학점제에서 선택해야 하는 과목,
모든 과목이 다 개설되지 않을 텐데 이런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국어, 영어, 사회는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된다. 특히 고교 야구 선수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한 학생이 조금만 하면 대단히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에 있어서는 학생부를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니까요. 적어도 사회 과목 정도는 잡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영어도 좀 하더라고요. 요즘 국어가 좀 어려워서 국어는 좀 어렵긴 한데 하여튼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은 반드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포지션별 자세한 입학 정보는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제 링크도 2개나 드리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성적 관리, 시험, 내신, 네, 말씀드렸고요. 내신 관리, 국어, 영어, 사회 위주로 좀 하셔라. 그리고 한양대나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스타일로 1단계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일반 학생들이 하는 활동 중심으로 학생부에 기록이 될 수 있게 좀 학교 행사나 참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한양대를 보낸 케이스가 있거든요. 음. 현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제가 그 기록 체크하는 법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챗GPT 고기 이용해서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고 아니면은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들어가서 제가 찾는 법, 역추적하는 법 말씀드렸고요.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게 나은지 선수로 뛸 수 있는 대학을 가는지 나은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 가족분들이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그 보면 고교야구 때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하면 사실 프로 선수가 되는 건 거의 어렵잖아요. 특별한 사연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선수가 아니고는 대학에서 잘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뭐 선수로 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3, 4학년 때 시합을 뛰게 되고 선수로 뛸 수 있는 대학은 아마 전문대나 뭐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학생 컨디션에 따라서 진학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야구 지도자로 대학이 필요한지 아니면 4년제 필수 지도자 그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야구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 나오지 않아도 돼요. 네. 야구는 프로 출신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저희도 대학 안 나온 코치님들 계십니다. 음. 대학마다 장학금과 혜택 제도는 그 주임님 우리 저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야구 부분만 제가 편집해놨는데 야구 쪽에는 개인 정보가 없으니까 네, 부장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만드신 자료. 네네네. 네, 그러면은 제가 채팅창에 야구 부분만 한 거를 올려드릴게요. 네, 지금 업로드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번이 아니고 0번에서 대학마다 장학금과 혜택 제도에 관해서 정리해서 사실 코스프에서 정리한 건데 제가 인용했습니다. 거기에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편입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물론 유명 대학으로 편입하는 건 어렵지만 그 아까 얘기한 뭐 천안이나 안성 이쪽의 대학들은 이름이 있는 대학이라도 3, 4학년 편입은 대단히 쉬워졌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편입 노리면 뭐 1, 2학년 때 어디서든지 학점 관리만 잘하고 있으면 편입은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 같다. 생기고 비교과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하는 거는 그 학생이 실제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지 인성 하나, 진짜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공부 흥미가 있어서 진짜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지 하나, 그리고 미래에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탐색하고 있는지 하나, 이렇게 3가지 신경 쓰셔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특기자로 갈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렸고, 내신 등급 관리와 이것도 네, 이것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린 파일에. 아, 야구 말고 다른 진로로 갈 수 있는지 이닝수 못 세웠을 경우 진학 가능한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오늘 다 다루진 못할 것 같고요. 저한테 아까 제가 그 오픈 채팅 아이코 드렸으니까 그거 오픈 채팅 하셔서 저한테 링크로 물어보시면 제가 별도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진학 시 포지션별 지원 전략은요, 일단 중견수, 유격수, 중견수, 유격수, 중견수가 돼야 된다. 가장 많이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면 투수죠, 뭐. 투수, 유격수, 중견수가 대학 진학할 때 가장 유리합니다. 많이 뽑기 때문에. 음, 작년 사례뿐만 아니라 제가 5년, 4년치 자료 다 드렸습니다. 네. 이것도 드렸고, 체육특기자 드렸고, 지원 자격, 16강 이상 모집 포지션 다 말씀드렸고, 요것도 제가 드린 자료에 지금 있죠. 장학금이나 회비 면제되는데, 회비 내는데 이런 거 정리해서 다 드렸습니다. 내신 올리기 위한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성적은 50% 이상을 수행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평가만 잘 참여해도, 그러니까 경쟁 상대는 아까 1245명 다른 고교 야구 3학년 학생들이거든요. 수행평가만 잘 참여하고 시험은 한 문제로 찍어도 한 번호로 찍어도 기본 점수는 나올 거니까 수행평가만 잘 받으면 다른 학생들보다 성적이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신 성적 그렇게 기본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공부까지 조금 더 해주시면 아까 국어, 영어, 사회 제일 먼저 쉬운 사회부터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되면 영어 그 다음 국어 순으로 공부하시면 내신 성적 다른 야구 선수들에 비해서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습니다. 입시 요강 전반적인 거 말씀드렸고요. 4년제 인서울대학교 아까 11개 대학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입시는 해당 학교 감독이나 코치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입시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과의 교수와 외부 초빙 교수들이 입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코치나 감독이 참여할 수 있는 건 모집 요강을 만드는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콜을 했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고교 감독님들이던가 중간에 뭐 다른 분들이라던가 대학 감독님들은 늘 자기의 역량이 있는 거를 크게 과시하고 싶으신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뭐 콜을 했다 그러지만 저희 학교에서도 콜을 받았다 그러고 떨어지는 학생들도 많이 받고 콜을 받지 못했는데 합격하는 학생들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학생 선수 기량이나 학업 성적을 올리는 것이 대학 진학에 있어서는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국대회 16강에 진출하지 않아도 진학할 수 있는 인서울대학교 아까 많이 있었습니다. 네, 체육특기자 전형 네, 체육특기자 전형 6개 학교 지원할 수 있고요. 6개 학교 중에 한 개라도 붙으면 거기 가면 됩니다. 6개 학교와 전문대학은 별개입니다. 전문대학은 개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6개 안에 중에 뭐 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셔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으로 쓰면 됩니다. 체육교사 전공가능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교육과로 가면 100% 교사 자격증을 받고 물론 거기에 조건이 좀 있습니다. 교직 과목 일정 부분 이상, 평균 학점 몇 점 이상 돼야 되는데 뭐 그거 충족이 된다면 체육과에서는 100% 나오고요. 그게 안 되면은 일반학과, 인하대,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뭐 이런 데로 가면은 전체 모집 인원의 10%에 한해서 교직 이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학생들이 체육과 다니는 학생들처럼 조건에 만족하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체육교사 자격증 받아도 사립학교에서 바로 교사가 될 수 없어요. 임용시험을 볼 수밖에 없게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뭐 크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바로 교사가 되는 건 거의 이제 불가능합니다. 계약직 교원은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학부에서 체육교사 자격증을 받지 못해도
교육대학원 가면 짧은 데는 2년, 길면 2년 반이면 교사 자격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별 성적, 실기 성적 말씀드렸고요. 네. 저학년 때부터 관리해야 되는 건 성적입니다, 사실은. 야구 기록이 좋고 야구를 잘해요.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프로에 갑니다. 어차피 야구는 열심히 할 거니까 학생 선수들은 추가 플러스 알파로 남들과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을 챙겨야 되는데 그것은 학업 성적입니다. 학업 성적을 일반 학생들처럼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수행평가라도 잘 참여하자는 겁니다. 그게 학생들 성적 구성에 5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평가만 늘 50% 받고 기말 중간고사를 한 문제로 찍어도 보통 야구 선수들보다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보통 야구 선수들이 수행평가도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 말고 여러 가지 입시 전형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체대 갈 때 보는 실기 전형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즘 그 체육 특기자 전형으로 진학 못할 것 같으면 이런 나머지 4개의 전형을 활용해서 꽤 괜찮은 대학들인데 미달이 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서 진학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요.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대학 입결 다 보여드렸고요. 네, 요거는 뭐 출전 경기 수의 기준은 그 이닝하고 타석 다 말씀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말씀드렸고. 네.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학생 선수들의 구성이 이렇게 피라미드로 됩니다. 제일 잘하는 학생부터 성적이 조금 기록이 낮은 학생들까지 피라미드로 구성이 되는데 제일 위에 100명은 프로 간다고 봅니다. 100명이 제일 잘하는 학생들 100명이 프로로 빠져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요번에 88명 인서울에서 선발하거든요. 그 다음 100명 정도가 인서울 하는 겁니다. 제일 잘하는 학생들 100명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 100명은 야구로서는 실력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실력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면 뭐가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까? 야구가 비슷하다면 그 학업 성적이 되는 겁니다. 학생부나 출결. 아까 출결을 반드시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부에 미인정 조퇴 결과 결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 말로는 무단 결석, 무단 조퇴, 무단 지각이 표시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세부 평가 내용이 안 나오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연대나 고대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 입시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야구나 축구 하시는 부모님들, 이 운동선수 학부모님들이 이제 입시 쪽에 관심이 많이 없으시고, 주로 감독, 코치가 시키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커 나오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모두가 다 그냥 순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 입시하는 저 입장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 사실 모두가 다 움직여야 되는데, 힘이 지금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세부 평가 지표가 발표되는 대학들도 있어요. 제가 며칠 지난 2, 3일 전에 작업해 보니까 동국대학교나 중앙대학교는 포지션별로 쫙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뽑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다른 대학도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야수인 경우 중견수면은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우익수가 문제죠.
통합으로 뽑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외야수 이렇게 뽑는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BC 클럽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좋은 게 경희대학교를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는 반드시 2학년 때 기록과 3학년 때 기록이 두 개가 다 필요하잖아요. 일반 학교에서는 2학년들이 잘 뛸 수가 없어서 경희대학교 지원 자체가 좀 제한이 되는데 BC에 있으면 2학년, 3학년 다 뛸 수 있으니까 기록을 잘 관리하시면 경희대학교 도전이 가능합니다. 프로 지명 가능성은 저는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네, 대학 원서 지원 조건은 오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내신 성적, 네, 여기 대학마다 반영 과목이 다르지만 보통은 국어, 영어, 사회, 체육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경기 횟수나 경기 성적은 대학마다 좀 다르고요. 내신이나 수능 준비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신은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수능 준비를 왜 안 해도 되냐 하면 체육 특기자 전형이 수시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수시 전형은 수능 이전에 접수하는 걸 수시 전형이라고 합니다. 수능 점수를 들고 접수하는 걸 정시 전형이라고 하고요. 정시 전형엔 체육 특기자 전형이 없으니까 수시 전형 체육 특기자 하려면 내신이 중요합니다. 내신 성적 챙기시고요. 네. 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모두가 다 이제 야구에 올인하는 시스템이어서 우리나라가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고3 야구 선수가 공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때 한두 학생이라도 공부를 하면 그 학생들이 압도적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학생은 내신 성적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년제 야구대학 2026년 모집 요강은 지금 1시간 말씀드렸고요. 모든 질문 처리했습니다. 부장님 혹시 들리시나요? 네. 네, 채팅방에 포지션 두 개를 겸업하면 많이 뛴 포지션으로만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포지션 두 개를 경험하면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 경기 기록을 보시면 바뀐 포지션이 나오죠. 그런데 경기 실적 증명서를 띄면 더 많이 뛴 포지션이 좌측에 먼저 표시됩니다. 그 포지션으로만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좀 학생을 많이 도와주시는 감독님들은 그 포지션 출전 수를 똑같이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쪽 포지션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저쪽 포지션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래서 대학에서 그를 이닝까지도 지금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출전한 포지션이 본인의 포지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프라인 상담 기회가 아직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지금 채팅창에 그림을 올려주셨거든요. 8월 30일 토요일, 8월 31일 일요일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10시부터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저 말고도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70명 정도 계시거든요. 상담하시는 전문 입시 전문가들과 상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채팅창에 있는 그림에 QR코드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수들 그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서 얻어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6학년도 대입 야구 특기자 모집 요강 분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